검사가 기소했다고 다 유죄인 것이 아닙니다. 검사님들도 형법, 형소법은 잘 아시지만 다른 법의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변호사들 중에도 관련 사건 해보지 않았으면 대부분 모르고.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존 용어로는 소액 최단금이라고 했는데요.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700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이를 나중에 고용주로부터 환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주의 확인을 거쳐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을 때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허위 근로자를 이용하여 이러한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여 자금을 융통하면 사기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가 공판 단계에서 긴급히 선임되어 기소된 의뢰인과 관련된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한 사건입니다. 먼저 피고인은 총 7명이었고요. 피고인 1은 시행사의 직원이자 시공사의 표현대표이자 본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맡은 피고인 2는 시행사의 실질적 운영자고요. 피고인 3부터 7은 건설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였던 인부들의 리더격, 소위 십장 오야지로 불리는 분들이셨죠. 원래 건설업에서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해서 기성고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융통해 주어야 하는데, 해당 현장의 분양 불경기가 겹치면서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어요. 시공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시행사의 직원인 피고인 1이 시공사의 표현대표 내지는 대리인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들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해 항의를 시공사에 계속하자 피고인 1이 노동청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인건비 부분은 일단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2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노동청에 갔더니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는 보고를 했고, 피고인 2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피고인 2의 사건에 대한 관여는 이게 끝이었어요. 이 시공사의 대표도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자 피고인 1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그 이후로도 노동청에서 문자가 올 때마다 피고인 1에게 시공사를 대표 또는 대리해서 출석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대표가 시행사로부터 기성고 결제가 되지 않고 미수가 지속되자 이 사건을 자신에 대한 임금체불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사기죄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죄로 고발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1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다가 결국 피고인 1이 구속되게 됩니다. 피고인 1은 구속이 되자마자 피고인 2에게 앞서 말한 것처럼 보고를 했고, 피고인 2도 이 내용을 다 알고 함께한 행동이라고 진술을 하게 되는데, 검사는 피고인 2를 불러서 조사한 다음 바로 피고인 2까지 구공판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피고인 2가 기소되자마자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검사가 기소한 요지는 시공사의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의 직원들이 형식상 하도급 업체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시공사의 직원인 양 시공사 대표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였으니 이것은 무고이고, 시공사의 직접 직원이 아니면서 시공사를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소액 최단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이며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이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 유사한 사건의 민사사건을 승소한 경험이 있어서 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와 제44조의 3이라는 새로 생긴 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법원 2021년 민사 판례를 알고 있었죠. 저는 증거 기록을 확인한 뒤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다 입증 취지만 부인해두고 피고인 1의 진술만 부동의한 다음에 검찰이 피고인 1에 대해 변론 분리 후 증인신문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첫 공판기일에 가보니 피고인들이 모두 각각 다른 변호사들을 다 선임을 했는데요. 다른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사님들은 이 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모르셨나 봐요. 제 의뢰인을 제외하고는 범죄를 인정한다, 자백한다, 선처를 부탁한다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기일에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이 끝나고 난 뒤에 피고인 1에게 혹시 본인이 노동청에서 들었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니냐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44조의
44조의 2와 44조의 3에 따를 때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에게도 건설사업자인 직상수급인 즉 시공사에 대해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시공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을 노동청으로부터 설명들은 것이 맞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피고인 1이 자신은 법률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법의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튼 노동청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고, 본인이 과거에도 그렇게 건설사업자인 직상수급인에 대해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답변하였습니다. 이건 법률상 당연히 무죄인 사실을 검사가 근로기준법의 신설조항을 간과하고 기소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본인은 무죄인데 왜 사건을 자백하고 있냐, 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를 했는데, 본인 변호사를 이렇게 원망하듯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인지 유죄인지 법률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으니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날은 증인신문만 하고 마쳤는데 재판이 끝났더니 이 구속된 피고인 1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분을 제외한 피고인 3부터 7까지 그리고 한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제게 우르르 찾아오셔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도대체 제가 설명한 그 조항이 뭐냐라고 물어보셨고, 어떤 변호사님은 제게 판례 번호까지 적어 가셨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에서 다른 증인들 쭉 신문할 때 저희는 이제 입증 취지 부인하고 했으니 더 이상 신문할 내용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죠. 수사검사로 보이는 검사가 직관을 들어오더니 이것저것 증인들을 신문을 하는데, 일단 이 검사님 여전히 근로기준법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증인신문 끝나고 제가 최후 변론 때 왜 이 사건이 무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임금채권보장법 위반도 아닌지를 근로기준법의 조문과 그리고 심지어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공사라고 하더라도 하도급인의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되어 있으면 그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2021년 대법원 판례까지 판사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선고된 판결문을 보니 판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논거를 그대로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피고인 구속되어 있던 1부터 7까지 관련 부분 전체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피고인들이 하도급 업체였기 때문에 여기 하도급 업체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가세 부분까지 소액체당금으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허위 근로자를 몇 명 집어넣은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인 피고인 2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부 무죄였고요.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 3, 7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나 변호인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어차피 이 사건 무죄 나오시면 공판 검사 매뉴얼에 의무 항소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검찰은 무조건 항소할 거다, 그러면은 항소심 가서 저한테 연락 주시고 1심에서 돈 더 쓰지 마셔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설명했던 대로 전부 무죄를 받고 검찰이 의무 항소하고 나니까 다들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 여러분, 진짜 검사가 기소했다고 다 유죄인 것이 아닙니다. 검사님들도 형법, 형소법은 잘 아시지만 다른 법의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변호사들 중에도 관련 사건 해보지 않았으면 대부분 모르고 이번 사건처럼 빼박이라면서 양형변론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설명만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반드시 직접 유사 사건에 대해서 많은 리서치를 해보시고 그 내용을 계약 전에 변호사님께 충분히 상담을 하세요. 상담비가 들더라도 잘못 계약해서 지불하는 비용보다는 무조건 저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게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